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년 친구분들. 자, 선생님 현동쌤입니다. 자, 우리가 수업 시간이 조금 적다 보니까 다양한 내용을 다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이 내용 들었던 친구들 복습용으로, 아직 듣지 못한 친구들 반복해서 공부하는 용도로 영상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전환해서 봅시다. 자, 선생님하고 함께 조선 통치체제 정비의 부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여러분 교과서 있으면 168쪽 피면 되고 아마 선생님 화면 보일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 화면 보면서 혹은 여러분 받았던 학습지 같이 보면서 수업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중앙정치를 볼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서 배우게 되는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중앙정치하고 지방정치의 그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앙정치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었는데 일반적으로 국가일을 어디서 결정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의정부에서 결정한다고 했죠. 의정부에는 삼정승이라고 해서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일을 결정했습니다. 오늘날의 청와대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 이 삼정승은 국가일을 많이 했던 경력 많은 사람들로서 자문이나 기타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가 회의체를 운영했고 국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의정부 아래 6조 각각의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통치체제의 부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의정부 서사제니 6조 직계제니 그 부분이 바로 이 중앙정치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조선시대 국정은 의정부하고 6조와 관련돼서 운영이 되고요. 자, 여러분 빈칸에 적을 수 있으면 한번 적어 보세요. 자, 먼저 사헌부, 자, 두 번째로 사관원, 자, 세 번째로 홍문관 적으시면 되는데요. 자, 이것들을 세 가지를 3사라고 부릅니다.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인데요. 사헌부는 관리의 감찰 기능을 합니다. 비리가 있는지, 근무지를 이탈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요. 자, 두 번째로 사관원은 왕한테 간언을 하는 기관으로서 자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홍문관은 왕명을 대필하는 기관으로서 왜 청와대 비서실에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이런 거 발표할 때 그런 거 써주는 사람 있죠. 초안. 자, 그런 역할을 홍문관에서 했다라고 보면 되고 우리가 앞서 배웠던 성종 때 집현전과 유사한 홍문관이라고 하는 기관 이야기한 적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왕의 비서기관. 자, 이름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승정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하위 기관들을 보면 일금부, 반역죄조사, 춘추관, 역사서 편찬. 자, 특히 이제 조선과 같은 국가는 조선 왕조실록이 있어서 역사서를 굉장히 잘 쓰고 있었죠. 자, 한성부, 한양이 행정과 치안을 일반적으로 담당하고 있고요. 자, 성균관, 자, 국가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현재도 대학 명칭으로 잘 남아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봤던 내용들은요. 자, 여러분 교과서 168쪽에 중앙정치기구라고 해서 그 내용들이 표로 아주 간략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교과서에 있는 친구들 잠깐 눈으로 확인하고 다시 학습지로 돌아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방행정 알아볼 겁니다. 자, 지방행정은요, 자, 크게 8도로 나뉘는데 이 8도에 이제 파견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서 봤겠네요. 그쵸? 관찰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자, 오늘날의 도지사격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조선은 고려와 달리 각각의 세분화된 지방마다 지방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들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이 이미 들어본 것 같은데, 사또라고 하죠. 왜 고을에서 재판을 담당하면서 사또가 억울합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또가 수령에 해당되고요. 이 수령은 지방관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 행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 사법, 군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이 모습이 다 분화되어 있죠. 군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청주도 보면 청주 재판이 있겠고 법원이 있겠고 청주시장, 시청이라고 해서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고 또 청주와 관련된 향토 방위 부대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과는 다르게 수령이라고 하는 한 명의 지방관에게 뭔가 행정,
뭐 사법권, 군사권, 여러 기타 기능이 몰려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시대부터 지방에서 이제 태어나서 그 지방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고려시대는 향리라고 부르고 있고, 이 명칭이 조선시대에도 보이고 있는데, 고려하고 조선의 차이는, 고려 때는 이제 각각의 지방관들이 지방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중앙집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조선시대는 중앙집권이 강화되면서 지방까지 실제로 파견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향리가 무의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향리가 실권이 약화되고 대신 향리의 역할을 지방관으로서 수령이 담당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령과 향리라고 하는 뭔가 상호 견제, 균형 뭐라고 하는 그 구조 속에서 지방이 운영되고요. 자, 또한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은 유향소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했던 수령과 향리라고 하는 문제는 수령이 권한이 너무 강하거나 혹은 반대로 향리가 너무 권한이 강해서 당시 지역을 잘 알고 있어서 또 균형이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 유향소, 일명 향청이 되겠습니다. 이 기관은 수령을 보좌하거나 또 향리를 감찰하면서 각각의 세력과 견제 균형 이런 것들을 노력하고요. 여론을 수렴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일종의 지방회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아래 박스로 유향소나 당시 지방행정의 모습들을 이야기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자료 개인적으로 읽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기타적으로 군사, 교육, 관리 등용들을 이야기해 볼 건데 간략하게 이야기만 해보겠습니다. 자, 군사 보면요. 일반적으로 16세에서 60세의 양인 남자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명칭들만 여러분이 기억해두면 좋겠는데 중앙에 오이라고 하는 조직도 보이고요. 자, 고려하고 명칭이 다르겠죠. 그런 것들 비교해보면 좋고요. 뭐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육과 해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저기 청주에도 보면 겉대산 그 활공장이라고 해서 거기서 봉수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전자기기나 멀티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쟁이나 급박한 소식들을 전할 때 산으로 올라가서 끝에 있는 불을 켜고 그 불을 봤을 때 아 저기 뭐 뭔가 위급한 상황이구나 이렇게 뭐 알았다라고 여러분이 보면 되고요. 역참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관리들이 말을 타고 이동하면서 머물렀던 그런 뭐 숙박 겸 휴게 시설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보세요. 교육. 자, 교육도 크게 이야기할 부분은 없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양반 아들들이 실제 교육 대상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돈이 있어야 여러분도 학원 다니고 또 기타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관리 등용. 자, 고려하고 다른 점을 보면 자, 같은 점은 일단 과거제라고 하는 것이겠고 자, 묵과라고 하는 게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고려 말 정도부터 묵과라고 하는 것이 비슷하게 이제 등장하면서 조선 초에 자리를 잡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대외관계로 넘어갑니다. 자, 대외관계도 어렵지 않은데요. 일명 4대 교린이라고 합니다. 자, 명나라를 대상으로 4대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섬기는 거죠. 그들은 발달된 문화를 갖고 있고 큰 국가니까 섬기는 반면 이웃의 뭐 일본이나 여진이라고 하는 국가와는 어울리면서 뭐 당근책, 뭐 채찍책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자, 명나라하고는 사실 고려 말 혹은 조선 초 건국 과정에서 약간 충돌 과정이 있었습니다. 뭐 천령위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들을 뭐 정복해야 되느니 뭐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 이성계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 그 명나라 정복하러 갔다가 공격하러 갔다가 위화도 해고나면서 건국된 상황이라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자, 친선관계, 자, 태종 이후, 자, 이방원 이후 일반적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이 떠올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본 여진입니다. 종쳤네요. 자, 계속해서 보면 강경책. 자, 그들이 쳐들어와서 뭔가 요구하고 있을 때는 물리치려고 하고요. 이들은 일반적으로 뭐 농사가 되지 않거나 문명으로도 좀 뒤떨어졌기 때문에 조선에 와서 뭔가 뭐 약탈을 한다든지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겠습니다. 다만 이들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 이들이 필요로 하는 그 무역 시장을 그 국경선 인근에 열어줘서 이들이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의 통치체제 정비에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 자, 문제 한번 여러분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까? 사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들 떠올려 보면 이 문제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이라고 선생님은 예상하고 있겠습니다. 자, 통치체제의 정비, 가에 들어갈 내용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 잘 찾은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바로 1번 의정부에 해당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일은 의정부를 거쳐서 조선에서는 국가일을 진행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수업하다가 아까 잠깐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169쪽에 혹시 교과서를 갖고 있다면 팔도의 명칭들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지금의 팔도라고 하는 구역하고 거의 동일하고요. 다만 남북도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부분이 좀 세분화된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고려시대부터 현재와 유사한 도의 명칭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조선시대 정도가 되면 자리를 잡으면서 현재도 그 명칭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나 현재나 지방 행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확인을 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뭐 볼 거냐면요. 민족문화의 발달이라고 하는 부분 볼 겁니다. 자, 여러분도 같이 학습지 넘겨보세요. 자, 선생님도 자, 민족문화의 발달이라고 해서 여러분한테 뭐 다양한 내용을 할 수 있긴 한데 지금 여러분한테 일부러 학습지에 빈칸 채워져 있는 부분을 보여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이야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여러분에게 일부러 보여드리고 있겠습니다. 자,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부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유문자가 생기면서 지금 여러분이 보는 학습지 교과서 일상생활의 용어들이 훈민정음, 한글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일반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어느 왕 때 누가 만들었냐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 편인데 여러분 이미 우리가 뒤에서 배경으로 보고 있는 세종이라고 하는 부분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편찬 사업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성종 때 경국대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가끔 문제와 같은데 조선왕조실록이 보입니다. 왜? 다른 국가는 이렇게 왕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한 국가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때문에 이것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또 하나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역사로서 가치를 인지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지도고요. 조선 초에 중화 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일감리 역대국도 지도라고 해서 명칭이 어려운데요. 중화 사상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중국을 전 세계에서 대빵만한 국가로 그렸습니다. 말 그대로 중국이 전 세계 중심이다라고 하는 시각이 우리나라에서 보이고 있고요. 그 오른쪽에 한번누가 두 번째로 제일 큰 국가로 보여요. 즉 소중화 사상도 담고 있겠습니다. 자, 과학기술의 발달 여러분 향약, 집성방 기억해 두세요. 국산 약재를 활용한 치료법을 정리하고 있는 의학책이 되겠습니다. 자, 활판 인쇄술도 여러분 시험에서 가끔 어렵게 하려고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천문가역법, 일명 달력에 해당되는데 여러분 칠정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기존에는 우리가 명나라나 중국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의 달력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때는 달라집니다. 이것도 세종 때인데요.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을 만들었습니다. 일명 한양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시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날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전 세계가 동일한 날짜를 쓰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보이겠지만 굉장히 자주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시계들이 발명이 되었고요. 장영실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시기에 등장을 한 걸로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농업. 자, 이것도 중요한데요. 농사직설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사실 중국하고 다른 풍토나 문화를 갖고 있죠. 즉, 중국에서 잘 자라고 있는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심는다고 해서 반드시 잘 자란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농부마다 또 농사법도 가치관도 다를 수 있고요. 즉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법이 필요한데 그 농법을 정리한 책이 농사직설이 되겠습니다. 자, 이 또한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도자기도 있는데요. 그냥 넘어가고요. 이미 여러분이 정답을 봤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고1 한국사의 문제인데요. 자,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간략하게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풀어봤나요? 자, 이미 여러분이 밑에서 정답을 봤죠? 그렇죠?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방금 이야기했던 조선 왕조실록의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자, 여러분에게 보통 이 문화라고 하는 부분은 생소하면서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자료들이 많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보통 정리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편인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자, 수업 시간은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화이트보드 불러와서 선생님이 그 오늘 지금 이야기한 그 민족 문화의 발달이라고 하는 부분 자주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민족 문화의 발달이라고 하는 부분 배우고 있고요. 자, 이 측면에서 어떤 거 정리할 거냐면 자주적인 모습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향약 집성방이라고 하는 의학책이 있습니다. 중국과는 우리가 약법이나 기타 한약 재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다르게 조선만의 의학책을 만든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 칠정산이 있습니다. 칠정산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중국의 역법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한양을 기준으로 달력을 사용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달력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자주적인 시각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농사책이죠. 농법에 있어서 농사, 직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중국과는 다른 풍토를 갖고 있으니 이에 맞는 삼남지방 농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농사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일반적인 수능이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문제에서 자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특징들, 내용들은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해서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안녕.